똑똑하게 공부하자. 꼼꼼한 딥러닝.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변수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보면 다변수, 이변수 스칼라 함수가 3차원 뷰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한쪽 변이 숫자로 고정된 2차원 뷰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샘플 두 개가 2차원 상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점이 포지티브 샘플이고 녹색 점이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 두 개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선을 하나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쭉 직선 하나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직선이 얘를 어떻게 포지티브로 분류하고 얘를 어떻게 네거티브로 분류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3차원 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이 라인이 이제 높이값 0이 되는 라인이고 이 평면이 이 라인 위로 이렇게 솟아있고 이쪽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빨간색 점을 이 평면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 함수값이 양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 점을 입력하면 음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을 입력하면 함수값이 양수, 네거티브 샘플을 입력하면 함수값이 음수, 이렇게 나오는 이변수 스칼라 함수 하나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이 라인을 찾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손으로 이 평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을 다시 띄우면 처음에 초기에 이런 상태로 뜨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샘플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샘플을 키면 여기에 이제 샘플 두 개가 딱 생기죠. 그래서 빨간 게 포지티브, 녹색이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잘 조정을 해서 빨간 점을 입력하면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고 녹색 점을 입력하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A를 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의 샘플을 입력해도 함수값이 음수가 되고 녹색 샘플을 입력해도 함수값이 둘 다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또 B값을 이렇게 인식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C를 인식해서 사이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평면에 빨간색 점의 위치를 입력하면 함수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 점을 입력하면 음수가 되겠죠. 이 투명 버튼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2차원 상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찾아서, 근데 그 평면이 다변수 스칼라 함수였죠. 그래서 이 다변수 스칼라 함수의 매개 변수 A, B, C 세 개를 잘 결정을 해서 이 샘플들이 이 다변수 스칼라 함수에 입력이 되면 함수 값이 양의 샘플은 양의 값이 나오게, 음의 샘플은 음의 값이 나오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이나 교재 같은데 이제 이렇게 3차원 그림이 나오지 않고 그냥 2차원 이런 그림만 나오고 이 결정 경계라고 해서 선 하나를 긋고 이제 이 위쪽이 플러스 영역, 아래쪽이 마이너스 영역, 이렇게 많이들 설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쪽이 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3차원 뷰를 보고 이쪽이 함수값이 다 양이구나, 이 오른쪽 아래쪽은 함수값이 다 음이구나,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선형 해결을 할 때도 우리가 컴퓨터가 그러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습 버튼을 눌러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학습 과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인공신경망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 지금 이 퍼셉트론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이변수 스칼라 함수, 평면인 이 이변수 스칼라 함수와 이 퍼셉트론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x와 y 값 두 개가 입력이 되면 각각 입력에 대해서 개수를 곱합니다. 이 a, b, c라는 게 여기 매개 변수 a, b, c죠. 곱해서 걔들을 싹 다 더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여기 1은 이제 항상 1이라는 입력은 저절로 디폴트 값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끝에 더하기 c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 함수 값이 특정 임계값을 우리가 하나 정해서 그 임계값을 넘어가면 1을 출력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0을 출력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변수 스칼라 함수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입력값을 두 개만 그렸는데요. 이 퍼셉트론은 여기 입력값을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각 더해지는 각 항만 계속 늘어날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퍼셉트론에서 A, B, C 값을 이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값을 찾아내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규칙을 여기다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막 자기가 값을 막 조정해서 이 두 포인트를 분류하는 경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규칙으로 이게 가능해지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실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이 어떻게 알맞는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잠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조금 바꿨습니다. 일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테이션의 문자를 통일을 했고요. 매개 변수는 W, 입력은 X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출력은 T 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파지티브 샘플이면 1이 출력되고 네거티브 샘플이면 마이너스 1이 출력되고요. 1이 출력되는 경우는 이 함수의 결과값이 특정 인계값, 여기서는 0을 썼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요 계단 함수가 되는 거죠. 특정 값보다 크면 1이고 아니면 0인 이런 계단 함수를 하나 끝에 위치시켜서 1과 마이너스 1을 출력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W 값을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룰은 이렇습니다. 이탈하고 0과 1 사이에 아주 작은 숫자 하나를 임의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학습률이 되고요. 요 t는 뭐냐 하면 이 샘플의 t입니다. 샘플의 t. 그래서 여기 빨간색 샘플은 1이고 녹색 샘플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t고 이 t 햇은 이 퍼셉트론이 출력한 1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목적은 이게 똑같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으면 0이 되겠죠. 요 값이. 그래서 델타 W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똑같지 않으면 델타 W라는 값이 조금 생기게 되고 그 델타 W를 기존의 W에다가 그냥 더해줘서 W를 계속 바꿔나가는 이러한 학습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과 이 퍼셉트론의 출력의 차이가 되겠죠. 그 차이에다가 이제 X 변수 값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수값이 1이니까 여기 1이 와서 W0에 대해서는 X가 안 곱해지는 거하고 똑같고요. W1에 대해서는 여기 X1을 곱하고 W2에 대해서는 X2를 곱하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조금씩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두 개의 샘플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결정 경계를 얘가 찾아내더라 하는 게 이제 퍼셉트론의 학습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계속 반복하면
정말 다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선형 분리가 가능한 데이터셋이라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직선 하나로 분리가 가능하죠. 근데 어떤 데이터셋은 직선 하나로 분리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얘들은 직선으로 어떻게 해도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는 이제 빨간 게 여기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었고 데이터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녹색이 이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직선 하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경우이기만 하다면 무조건 이 퍼셉트론은 이 경계를 찾아낸다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작성한 요 아래쪽에 주소에 있는 요 글을 좀 관심이 있으시면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샘플이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아무렇게나 값을 그냥 초기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초기화를 시켰죠. 그래서 두 개의 샘플 다 지금 플러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런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학습을 시작을 하는데 조금씩 계속 이 매개 변수 값들을 업데이트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학습이 끝이 났는데요. 여기 포지티브는 평면이 양수인 쪽으로 함수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녹색 점은 네거티브 샘플은 이 수평면보다 약간 낮은 쪽으로 해서 음수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이 끝이 났고 이 결정 경계를 잘 찾은 게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무렇게나 또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둘 다 음수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둘 다 음의 영역으로 매핑이 된 이런 다변수 스칼라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적절한 결정 경계를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빨간색 포지티브가 0이거나 0보다 크면 1이라고 판단을 하고 0보다 작으면 음수로 판단할까. 얘는 지금 라인에 딱 걸렸죠. 그래서 얘는 이 함수에 입력을 하면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로 판단을 했겠죠. 그다음에 이쪽은 다 포지티브 영역이 되는 거죠. 이 뒤쪽은. 그 다음에 녹색 점은 당연히 네거티브로 판단을 잘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한 퍼셉트론 학습 규칙으로도 이 다변수 스칼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잘 학습을 해서 두 개의 샘플을 잘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변수 스칼라 함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